안녕하십니까. 일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요시다 타쿠로입니다. 60년대 일본의 저작거리도 영미권의 포크와 락앤롤의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포크 음악의 유행은 싱어송라이터들의 등장을 불러옵니다. 사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래로 외국의 음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전쟁들을 치르는 동안 특정 국가들의 음악에 자물쇠를 걸어놓기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의 저작거리에는 세상의 다양한 음악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일본의 음악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규모입니다. 일본 음악 시장의 장점은 이 규모가 한 특정 장르의 음악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찾아보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 사이에서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중에는 시적 재능이 돋보이는 음악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 능력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단 60년대 이후 일본의 포크 음악에 집중하면 1946년에 태어난 싱어송라이터 요시다 타쿠로가 있습니다. 1965년에 대학에 입학한 요시다 타쿠로는 일본의 전공투 세대입니다. 전공투는 전합공투회의를 줄인 말로 60년대 말 세계적인 탈권위주의적 반체제 운동에 합류한 일본 대학들의 반체제 학생운동 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일본 포크 음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반체제 운동의 선봉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시다 타쿠로는 대학의 진영 문화였던 포크 음악을 저작거리로 끌어냅니다. 반체제적, 반체제적 저항을 포크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에서 기대했던 진보 진영의 젊은이들은 그의 탈진영적 변화에 분노합니다만 그는 그러한 반응에는 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라도 기타를 잡고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다는 느낌을 노래에 실어 저작거리에 보냅니다. 요시다 타쿠로의 노래들은 저작거리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나 생각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세속적 희노애락의 표현입니다. 뭐랄까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기타에 실어 건네는 아마추어리즘적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엔카의 프로페셔널리즘적 감상주의에 식상했던 저작거리의 젊은 세대에게 그의 노래들은 신선한 감흥을 줍니다. 지나치게 상업화된 엔카의 감정 과잉에 얼마간의 진정성이 효력을 발휘한다고나 할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노래들은 진보적 포크 진영의 입장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독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합니다. 그는 직업적 작사, 작곡가로서도 활약하고요. 공연 기획자, 음반 제작사로서의 능력도 발휘합니다. 무대를 꾸미는 능력과 곡을 구성하는 능력도 점점 세련되어 가죠. 자신이 발표한 노래들의 거대한 상업적인 성공에 고무된 그는 1975년 세 명의 동료들과 함께 For Life Records라는 음반 회사를 설립합니다. 1972년에 발표한 결혼합시다에서 그는 작은 마을의 하얀 예배당에서 결혼하자는 소박한 내용의 가사를 써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런 결혼을 꿈꾸게 합니다. 무공예적인 그의 노래에서 저작거리의 결혼 풍속을 얼마간이라도 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핏 보이고요. 물론 저작거리에 그러한 작은 변화의 씨앗이라도 심으려면 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도식화된 감정을 수동적으로 건드리는 이를테면 상품 미학의 틀은
깨고 나와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요시다 타쿠로는 일본의 저작거리에 진보적 포크의 진정성을 가져옵니다. 솔직히 요시다 타쿠로가 노래를 썩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타 연주가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창법에 특별히 매력적인 스타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율이 인상적인 것도 아니고 발군의 시적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통 엔카와는 구별되는 어떤 신선함이 있죠. 특히 내 머리가 당신 머리만큼 길어졌으니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는 식의 발상은 독특합니다. 하지만 시적 재능에 관한 한 나로서는 아직 요시다 타쿠로가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972년 4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결혼합시다에 이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여행지의 여인숙은 이를테면 여인숙에서 보내는 신혼 첫날 밤의 소박한 달콤함을 여전히 청년다운 순수함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선율도 아름답고요. 이전 히트곡과의 연속선상에서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만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오카모토 오사미의 것입니다. 오카모토 오사미는 요시다 타쿠로가 1973년에 발표한 전형 노래 작사가이기도 하지요. 요시다 타쿠로 본인이 자신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들어한 바람이고 싶어는 1976년 자신의 음반사 For Life Records의 첫 번째 신인 오디션을 통과한 가와무라 유코가 부르고 요시다 타쿠로는 작사, 작곡과 제작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나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제목이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는 그냥 평범한 가사입니다. 이보다는 그의 모교인 히로시마 슈도 대학의 노래비로 세워져 있는 그가 1971년에 발표한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부터의 가사는 시로서 음미해 볼 만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목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다 알 것 같은 바람이고 싶어와 비교하면 이 노래의 제목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여운을 남깁니다. 일단 노래의 형식은 단순합니다. 노래 시작 부분의 문장들이 단어들을 바꾸어가며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때론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때론 누군가에게 매달리기도 했어. 오늘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그런즉 내 생각에 내일부터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이 노래의 첫 문장 오늘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와타시야 쿄마데이 이키 데미 마시다. 에서 이 미라는 한 글자가 외국어로는 번역 불가능이라고 인터넷에서 한 일본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오늘까지 살아왔어. 와타시와 교우마데 이키데 키마시다. 와 같이 키를 쓴다는 거죠. 예, 내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도 살아왔어와 살아보았어의 의미 차이는 분명하니까요. 첫 소절의 이 차이와 제목의 여운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가사를 시로 차원 이동시킵니다. 예, 요시다 타쿠로는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난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관건일 텐데, 하지만 세상사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변할지 미리 알 도리는 없지. 따라서 내일부터도 나는 계속
살아가야겠지. 예, 이 노래 가사는 참 좋네요. 오늘까지와 내일부터의 사이에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자신의 삶을 보는, 하지만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요시다 타쿠로의 통찰은 상당한 깊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를 저작거리의 일상적인 경험들과 일상적인 언어들로 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도 듣기 편하고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극적 효과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노래의 어디에도 꼰대티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 갖춰야 할 커다란 미덕이라 아니할 수 없죠. 이 노래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때론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때론 누군가에게 매달리기도 했어. 오는 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그런즉 내 생각에 내일부터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때론 누군가를 조롱도 했고 때론 누군가에게서 위협도 받았어.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그런즉 내 생각에 내일부터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때론 누군가에게서 배신감도 느껴보고 때론 누군가에게서 온기도 느꼈어.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그런즉 내 생각에 내일부터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난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관건일 텐데. 하지만 세상사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변할지 미리 알 도리는 없지. 따라서 내일부터도 나는 계속 살아가야겠지.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오늘날까지 나는 살아보았어. 그런즉 내 생각에 내일부터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예, 요시다 타쿠로는 특히 밥 딜런 등의 서양 포크 음악의 영향을 일본 저작거리에 접목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직도 내 귀에 일본의 락 음악에서 선율과 가사가 썩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데 일본 포크 음악의 경우 선율과 가사의 자연스러움은 상당 부분 요시다 타쿠로가 개척한 선구적인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